안녕하세요.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ISTP 과묵한 장인 ISTP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TP 유형의 별명들은 장인, 뛰어난 예술가를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죠. 모험가, 그리고 기술자, 효율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ISTP 유형을 뛰어난 장인, 기술자다, 전문 예술가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 연장을 잘 다루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인 거죠. 분포를 보면 약 6%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ISTP 유형의 사람들, 잭 도로시는 트위터 창업가이죠. 제 목표는 복잡성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STP 유형이 추구하는 면이 단순하죠.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하는 사람, ISTP 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절약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가장 적은 에너지와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민감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망명정부 지도자죠. 달라이 라마가 어린 시절에 라디오나 시계 등을 분해하는 거 아주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멜라니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영화배우 데미 무어, 스칼렛 요한슨 이런 사람들이 ISTP 유형입니다. 데미 무어는 사람들은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분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해리슨 포드는 어릴 때 꿈이 숲 감시원이 되는 게 꿈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공일을 아주 좋아했고요. 숲 감시원을 생각해 보시면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숲에서 감시하는 활동 혼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죠. 톰 크루즈,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분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영화 감독이죠.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영화들 보면 상당히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동양인으로서는 이제 이소룡 이런 사람들이 ISTP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STP 유형들의 겁 없는 사람, 가장 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ISTP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STP 유형들 특징들을 보면요, 효율적이고 논리적이고 편리한 걸 추구하고 분석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적은 에너지를 통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데 민감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상당히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과묵하지만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고요. 편리성을 추구하고 분석적인 사람들입니다. 간단한 걸 좋아하고 융통성이 있고 모험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ISTJ하고 이제 차이점이죠. 자유로운 영혼에 속합니다. 얽매여 있는 것 자체를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구속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성을 사귈 때 누군가 자신을 구속해 들어올 때 상당히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을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무심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모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스포츠를 아주 많이 합니다. ISTP 유형들이. 특히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이 있죠.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킨스쿠버를 한다든지 암벽타기를 한다든지 산악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러한 위험한 스포츠를 혼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ISTP 유형의 가정에서 모습은 아주 조용하고 개인적이고 공작을 만드는 거죠. 좀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방목한다 이런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관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워낙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곤조곤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장인들이라고 아까 표현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장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도자기 만드는 거, 나전 칠기 만드는 거. 시대의 장인들이 일본에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장인들이 도자기 만들고 하던 그 기술들을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못 이은 거죠. 맥맥을. 왜 못 이었을까요? 말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설명들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만들고 그냥 보고 배우라는 듯이 그렇게 해버렸던 거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주 간편한 걸 좋아합니다. ISTP 유형들이 개선해야 될 점들은 계획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P로 끝나는, 특히 내향임에서 P로 끝나는 IP 이런 계열의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좀 잘 드러나지 않고 관망한다고 제가 표현했죠. 지켜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잘 심취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밥을 먹지 않고서도 심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열성과 적극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감사 표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부분이 잘 안 하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인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결혼하고 나서 여자 배우자들이 이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고 또 그 사랑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묵뚝함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ISTP 유형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각 지표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내양, 감각, 사고, 인식, 이 4가지 척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다른 유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STP 유형은 일단 내양인 거죠. 에너지가 안으로 흐르는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흐르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양으로 시작하는,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나서 말하고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 또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사람. 특히 ISTP 유형들은 가장 말수가 적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충분히 줘도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수가 적습니다. 이 내양은 에너지 방향이기 때문에 내양 그 자체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내양이 S에도 영향을 미치고 T에도 영향을 미치고 P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S,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감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감각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은 시점 자체가 현재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맛보고, 지금 내가 냄새 맡고, 지금 내가 듣고, 지금 내가 만져보는 오감에 의해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N, 직관인 거죠. 가능성, 이상, 보이지 않는 것, 의미,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약한 기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양이 S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어떤 정보라고요? 구체적인 정보였죠. 그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서 뭐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IS 계열의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뭘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I와 S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생각하고 검토하고 나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는 T, 사고형을 사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T, 사고형을 사용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논리적 의사결정하는 거죠. 객관적 의사결정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 정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 T하고 반대가 이제 F쪽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T 사고형들은 객관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또 I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자, 논리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정인지 아닌지를 또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의사결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도 뭘 많이 한다고요? 생각을 많이 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S와 T도 이제 연결해서 되겠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의사결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지향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은 P입니다. 인식형입니다. 인식형들은 개방적인 사람들이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P 인식형들은 생활 태도 자체가 열려있기 때문에 빨리 규정하지를 않죠.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I와 이렇게 만나면 열려있고 개방적인 사람인데 그걸 또 생각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뭔가 세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IP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특징은 이 관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서 보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ISTP라는 이 코드가 S하고 P가
서로 부조합의 만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BTI 8가지 요인이 있죠. EISNTFJP 요인이 있잖아요. 이 8가지 요인 간의 상관을 보면 통계적으로 상관계수가 높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와 J 코드가 0.5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N과 P가 0.5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S 계열하고 J 척도는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0.5면 상당히 높은 상관이거든요. 그러면 S와 J가 0.5에 아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S로 나오는 사람들은 J로 나오는 가능성도 많고, 또 J로 나오는 사람들은 S로 나올 가능성도 많고, 또 S의 정보,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죠. 이 구체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빨리 의사결정해서 뭔가 체계화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많이 표현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N, 직관형들은 개방적 정보잖아요. 아이디어적인 정보이고 뭔가 구체적이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것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자유로운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게 N과 P의 만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조합의 만남인 거죠. S와 P의 만남이잖아요. 이거는 정적 상관이 아니라 부적 상관관계인 거죠. 서로 다른 척도가, 서로 반대적인 요소가 만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뭔가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마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체로 이제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S와 P 이렇게 만나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안 하니까 그 게으른 거죠. 해야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ISTP 유형이 구체적인 정보도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생활 태도는 상당히 개방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행동으로 하지 않는. 그런데 누가 왜 안 하냐고 잔소리를 하면 말하기 싫은데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죠. 그게 ISTP 유형입니다. 그래서 과묵한 사랑, 과묵한 멋쟁이, 그리고 또 멋을 부립니다. ISTP 유형들이. ISTP 유형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ISTP 유형의 주기능은 사고형 T를 안으로 쓰는 사람이죠. 부기능은 옆에 있는 S를 바깥으로 쓰고 3차 기능 안으로 쓰고 열등기능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지그재 방향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향들은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안으로 쓰는 사람이 내향입니다. 그래서 내향인 거죠. 주기능도 I의 영향을 받고요, 부기능도 I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기능들은 다 이 에너지 방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향들은 다 안으로 쓴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외향들은 다 주기능과 부기능 모두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주기능 T를 안으로 쓰는 내향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효과적인 논리적 구조 창출과 적용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효과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조 창출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ISTP가 이 T라는 이 논리적인 그 분석이죠. 그 분석을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P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간단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걸 창출해내고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 절약형의 모습을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다. ISTP가 T를 주기능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등기능은 F를 바깥으로 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거나 또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STP 유형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표현하는 거, 지지하는 거, 칭찬하는 거. ISTP가 주기능을 이렇게 효과적이고 논리적 구조 창출을 잘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역기능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내부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이 논리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한 논리이기 때문에 내 논리는 옳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게 I와 T가 들어간 이런 유형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ISTJ도 있고 INTJ도 있고 INTP도 있죠. 이 논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걸 따져보고 또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 그런 유형이 ISTP 유형입니다. 왜 ISTP 유형은 자신의 논리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이 역기능을 발휘하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은 과하면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뭐 과하면 아니하면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뭘 과하게 쓸 때 이게 나타난다고요? 이 주기능을 과하게 쓸 때 역기능적 내지는 경직된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기능을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한 것은 항상 피해를 일으키게 되어 있죠. 비가 오지만 비가 과하면 홍수가 나고 피해가 일어나죠. 바람도 좋은 거지만 바람이 너무 과하게 불면 태풍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나죠. 햇빛도 너무 과하면 가뭄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나죠. 우리 인체에도 면역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가 과하게 작동하면 정상세포를 죽여서 불치병들이 일어나잖아. 똑같습니다. 우리 주기능도 한쪽으로 과하게 쓰면 균형이 상실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기능인 거죠. 그러면 이런 역기능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균형인 거죠, 균형. 그럼 무엇이 균형을 맞춰주는 요소로 하느냐? 그게 열등 기능입니다. 이 열등 기능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이 열등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그 의식과 그 태도가 있을 때 이 주기능이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 주기능은 엔진이라면 열등 기능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출력이 좋은 그런 자동차, 예를 들어 스포츠카인데 이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면 그거 뭐 죽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고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 기능, 이 F를 개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ISTP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감사나 감정을 공감해 주는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싫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기 싫어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해석 방법은 I와 P, 태도인 거죠. MBTI는 이 태도 지표가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지표는 기능 지표죠.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심리적 기능 중에 인식 기능이고 세 번째에 있는 것은 판단 기능입니다. 이게 유형의 이름이죠. 마이어스가 MBTI 검사지를 만들면서 JP 코드를 추가한 거죠. 마이어스는 그럼 왜 JP 코드를 추가했냐? 제가 다른 유형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의 이론을 접하기 전에 마이어스가 20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서 유형을 5가지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J와 P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형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MBTI는 유형의 이론으로만 된 건 아니죠. 이 마이어스의 그 관찰값 JP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찰값이니까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이 EI 에너지 방향도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기능이라는 것은 심리적 기능이잖아요. 심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 수집, 의사결정. 그러면 IP는 태도니까 눈으로 관찰되겠죠. 그러면 이 자유라고 이야기했죠. 개방적인 자유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하거나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방해놓고 필요할 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걸 또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P라는 태도 자체도 뭔가 구조화하거나 마감하지 않으니까 느긋하죠. 또 느긋한 걸 가지고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IP들은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IP 내버려 두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녀 양육할 때 닥달하지 않는다고. 내버려 둔다고.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고 본인도 다른 사람 이렇게 간섭받을 때 귀찮기 때문에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이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P 계열의 부모들 밑에서 양육받는 자녀들은 좀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관여하지 않고 진짜
꼭 해야 될 때만 이야기하니까. 자, ISTP 유형이 선호하는 직업들 보면 많이 나오는 직업들이 군인, 경찰, 뭐 조종사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이 따르는 그런 직업이죠. 그리고 기술자들, 정비사들 이렇게 크게 두 영역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술가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술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장인들이죠. 뭐 낮은 책을 만든지 도자기를 만드든지 수공예품을 만드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술가의 한 영역이 스포츠죠. 그리고 연예인들도 예술가에 속하죠. ISTP형에게 마지막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도도함을 버려라. ISTP 유형들이 차도남, 차도녀 이런 느낌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좀 냉한 그런 모습이 ISTP형에게 많죠. 앞에서 보였던 그 배우들도 보면 상당히 좀 깔아보는 듯한 눈빛이 좀 있죠. 말없이 지그시 이렇게 미소 짓고 쳐다보는데 뭔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ISTP형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듯이 뭔가 사람을 지켜보는데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지켜보는 건 아닌 거죠.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모습으로 지켜보는 듯한 타인들을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아주 묘한 눈빛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감정 또 내 눈빛이나 내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한 모습 또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감사를 잘 표현하는 모습 조금 개발한다면 훨씬 더 멋진 ISTP 유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ISTP 유형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